목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꼭 거기만 아프진 않아요. 하체에 있는 무릎과 발목도 같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몸이 사선, X방향으로 또는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어깨랑 목을 완화시키는 운동을 하체를 참여시켜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필라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목 어깨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체랑 우리 반대쪽으로 같이 연결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반대쪽 사선으로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같은 쪽으로도 같이 연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오면 오른쪽이 불편한데 오른쪽 무릎과 발목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고, 또는 좌골신경통이나 하체의 어떤 저릿저릿한 증상을 오른다리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완전히 왼쪽으로 증상이 몰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어깨를 잘못 쓰기는 했는데 하체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몸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 신체가 무너지니까 반대쪽이나 동측에 있는 신체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시킬 때도 오른쪽 목 어깨가 만약에 안 좋다 하면 양쪽 다리를 같이 활성화시키는 운동이 어깨에도 좋고 하체의 힘을 다시 회복하는 데도 훨씬 효과가 좋아요. 무릎 재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어깨에 초점을 좀 맞춰서 다리의 힘을 내가 어깨랑 목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운동의 방향은 어깨를 회복시키는 중에 다리의 회복도 같이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한 개 더 알아야 될 부분은 내가 불편한 신체 부위, 오른쪽 목 어깨죠. 이쪽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잘하는 쪽, 건강한 쪽의 신체 부위를 더 강하게 활성화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오른쪽이 불편하면 오른쪽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고 움직임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좀 시간이 지나 있을 거기 때문에 건강한 쪽을 먼저 활성화시켜서 이쪽 아픈 신체 부위가 힘을 쓰는 거, 움직이는 거를 간접적으로 조금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쪽이 막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면 조금 떨어지는 쪽이 계속 눈치 보면서 저렇게 힘쓰는 거구나, 저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고 눈치껏 곁눈질로 배우는 거죠. 그렇게 간접적인 학습 효과를 좀 이끌어낼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은 어깨를 재활할 때 양쪽 하체의 힘을 회복하는 걸 같이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운동의 순서는 건강한 쪽이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 쪽이 움직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양손을 땅에다가 내려놓으시고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로 한번 엎드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렇게 몸을 움직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돌려주는 움직임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어깨를 살살 더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볼 건데, 손을 이렇게 땅에 댄 채로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 손목 부담 없게 살짝만 뒤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한 다음에는 몸을 이렇게 한번 원을 돌리듯이 움직여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허리는 힘 빼셔도 되고요. 한쪽 손으로 무게가 쏠렸다가 이렇게 기댈 수 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또 한쪽 손이랑 어깨 라인에 내가 조금 기대 있을 수 있게, 이때 허리가 확 꺾이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허리 조금만 힘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한쪽 어깨는 날개뼈가 완전히 모이는 모션이 나오고, 또 반대쪽 어깨는 힘을 툭 풀어낼 수 있고, 그래서 한쪽 어깨로 가능하다면 무게를 다 몰아주시고요. 그게 조금 불안정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5번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저는 반대 방향으로 5번 가볼게요. 하나, 둘. 그래서 동물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호랑이가 앞으로 걸어가는 어깨 같은 움직임, 되게 부드럽게. 그래서 이게 조금 익숙해진다 하면 팔꿈치도 자연스럽게 차례대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한번 응용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한 번만 더. 5.
자, 그대로 잠깐 머리 내려놓고 쉬게 하시고. 자, 다시 한번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로 엎드리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좀 전에 했던 동작을 한 포지션으로 딱 고정을 하고, 자, 여기서 머리를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그냥 목 스트레칭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정도 하고 기대 있는 팔에 부담 없게. 또 여기서 머리 움직이고. 다시 또 반대손으로 무게를 이동시켜서 살짝 기대게 하시고, 머리를 이번에는 돌려줄 건데 원 그리기.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자, 제가 머리로 원 그릴 때 제 허리, 엉덩이 라인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봐주시고요. 자, 반대손으로 또 넘어와서 또 원 그릴게요. 자, 한 번씩 더 반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손에 또 기댄 다음에 머리를 반대쪽 방향으로 원 한번 그려볼게요. 반대쪽 방향도 마지막 3번 서클.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전정기관, 눈의 긴장도와 피로를 조금 낮춰주는 전정기관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한쪽 다리는 앞바다리, 한 발은 땅 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약간 비스듬히 앉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팔, 건강한 쪽의 팔을 먼저 이렇게 살짝 뒤로 놓을게요. 자, 여기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시면서 어깨를 이렇게 동그랗게, 어깨 날개뼈도 이렇게 벌림이 들어가게, 프로트랙션 나오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우리가 시선을 뒤를 바라보면서 어깨를 이렇게 뒤집어서 열어준다 생각할게요. 이때 과하게 탁 밀어버리지 않기,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 뒤로. 이 강사님들은 날개뼈에 손바닥 얹어서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시 둘. 사실 이 동작은 뒤에 보이는 푸시스룹바 캐딜락에서 하면 좋기는 한데, 어깨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 높이를 잡는 것 자체에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안 된다면 그냥 손 땅에 짚어놓고 하셔도 돼요. 5번 정도 반복할게요. 셋. 날개뼈가 등에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서로 사이가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하는 걸 반복하고, 동시에 목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시선도 같이 배꼽 봤다가 천천히 시선 따라가면서 또 뒤에 봤다가, 시선이 휙휙 돌아가면 어지럽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으로 내가 눈으로 뭘 보고 이렇게 동작이 진행되는지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5. 자, 이번에 반대쪽 가볼게요. 자, 다리 바꿔서 앉아주시고 그대로 반대쪽 손을 살짝 뒤로 이렇게 얹어 놓을게요. 자, 상체 앞쪽으로 숙이면서 몸통 동그랗게 라운드로 만들어줬다가 다시 날개뼈 라인을 살짝 뒤로 돌려주면서 고개가 돌아갈게요. 다시 둘. 셋. 넷. 하나만 더. 5. 그대로 팔 풀어주시면 돼요. 자, 캐딜락에 있는
제일 약한 스프링으로 운동을 좀 해볼 건데 스프링에 있는 스트랩을 한 손으로 잡을 거예요. 자, 이때 이 손은 건강한 쪽의 손을 이용해 주시고 고글의 반대되는 다리를 앞쪽으로 먼저 놓을게요. 이 스프링을 이렇게 뒤로 잡아 당기면서 가슴을 돌릴 건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앞쪽에 있는 다리는 굴곡하는 힘으로 뒤쪽에 있는 다리는 신전하는 힘을 길러줄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몸이 균형을 잡고 가슴을 뒤로 돌리게끔 한번 움직여 볼게요. 방금 제가 스프링 잡고 당겼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변형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자, 내일 시선 한번 앞에 봐주시고 허리 뒤로 넘어가지 않게 살짝 앞쪽 다리로 체중 갖고 올게요. 자, 여기서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가슴을 돌리면서 팔꿈치를 뒤로 당겨주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다시 둘, 후.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셋, 후. 다시 돌아갔다가 네, 우리 이렇게 돌아갈 때 복부가 사선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움직이고요. 앞쪽에 있는 다리에 여기 내전근 근육들 이완되죠. 다시 돌아왔다가 하나 더, 다섯, 후. 그래서 뒤쪽에 우리 옆에 자리하고 있는 중둔근 라인, 허벅지 바깥쪽으로 열어주는 외전 근육들이 같이 활성화돼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발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당기는 손과 같은 쪽에 있는 다리를 앞에다가 놓고 이번에는 얘를 당기면서 똑같이 가슴을 뒤로 돌려줄 거예요. 둘, 이번에는 내 앞에 있는 다리에 내전근, 허벅지 안쪽 근이 컨트롤하는 능력. 갑자기 확 밀려서 열려버리지 않게 계속 잡아주고 있을 거예요. 셋, 네, 내가 몸을 이렇게 돌릴 때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 타고 뒷다리로 연결되는 요 근막, 사선 사슬, 여기가 지금 이완되면서 신장성 수축, 늘어나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태. 다섯, 후. 그대로 돌아와서 이 반대손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반대손 이제 현측 조금 떨어지는 쪽 손 잡아주고 손이랑 반대쪽 다리를 먼저 앞쪽으로 놔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뒤로 당기면서 가슴이 같이 가주세요. 자, 이렇게 같이 갈 때 이쪽 다리가 따라가면서 내전되는 게 아니고 내전으로 딱 열려있게끔 외회전 힘을 잡아주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둘.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어깨 근육 뭐 이런 거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하체의 조절력을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그 조절력이 불이 딱 켜지면 어깨 라인이 자신감을 갖고 딱 활성화돼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하체 잘 못 쓰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하나 더. 다섯. 돌아와서 발 바꿔서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그대로 가슴 똑같은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번에 이렇게 크로스된 라인에 신장성 수축. 다시 돌아오고 둘, 다시 돌아왔다가 셋. 앞다리는 내전근, 내전근, 회전근들 전부 컨트롤. 다시 돌아오고 네, 팔꿈치 과하게 당기지 마시고 몸이 회전하는 걸로 갈 거예요. 다섯, 스프링을 당기는 힘이 팔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기보다 얘가 도니까 어쩔 수 없이 스프링이 당겨지는 걸로. 그대로 돌아가서 휴식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뒤돌아서 한번 스프링을 써볼 건데 건강한 쪽 손으로 스트랩 잡고 그 반대쪽 다리 앞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스프링 약하게 하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요 발을 앞쪽으로 펴면서 가슴을 돌릴게요. 다시 천천히 팔꿈치 접어서 돌아오게 할 거예요. 다시 둘. 다시 돌아오고
셋. 자, 이번에는 플렉션의 힘이에요. 굴곡의 힘이고, 아까는 우리 익스텐션의 힘이었잖아요. 뒤로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밀어낼 때 갈비뼈가 같이 수축을 하고 하체가 버텨주면서 스프링 때문에 여기가 불편한 게 감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을 잡거나 아니면 밴드를 잡고 하면 저항이 걸리니까 이전이랑은 다른 환경이다 라고 인지를 해서 갖고 있던 통증을 내보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라서 스프링 쓰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신 진짜 약한 강도로 5. 그리고 요거를 잘 밀려면 갈비뼈가 수축하는 걸 느끼게끔 티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인지가 없는데 밀어버리면 진짜 이걸 써서 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힘 다 올라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게 마셨다가 일단 내쉬고 그리고 손으로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대로 수축이 들어갔으면 그때 살짝 그리고 가슴 살짝 하고 끝.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쪽 발 똑같이 가볼게요. 몸통이 살짝 앞쪽으로 가서 버텨주는 것도 좋고, 자, 내로 호흡하면서 후 밑으로 갈비뼈 낮춘 다음에 또 이렇게 밀면서 가슴 돌리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다시 둘, 후.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셋. 두 번만 더. 네, 하체들 잘 버텨주고 특히나 뒤쪽에 있는 엉덩이 신전하는 힘으로 딱 버틸 거예요. 자, 마지막 5. 후. 그대로 돌아와서 반대손 갈게요. 자, 이제 환측 아픈 쪽 그리고 반대쪽 다리. 자, 천천히 5번 반복해 볼게요.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밀면서 가슴 돌리기. 이때 어깨 올라오지 않게 어깨 밑으로 견갑을 밑으로 살짝 끌어내려줄 거예요. 둘, 팔 움직일 때 엉덩이도 참여하고 가슴도 참여하고 복부도 다 참여하네? 요거를 경험시켜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진짜 어깨 딱 요 라인에만 인지가 굉장히 세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스프링을 밀려면 여기가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뒷다리가 버텨줘야 되고 안 그러면 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팔 하나 쓰는데 이렇게 많은 애들이 다 도와준다고? 요거를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밀게요. 5, 후. 그리고 발가락이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뒷발에 있는 이 발가락이요 땅을 계속 꽉 누르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팔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 하나 쓴다는 거는 사실 전신에 있는 발가락 끝에 힘까지 다 동원한다는 거. 그거에다가 딱 노출시켜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리고 시선이요. 계속 왔다 갔다. 셋. 당기는데 땅 보고 있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앞에 보고 있거나 다 돌아가는데 시선은 저쪽 보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통증 생길 수 있거든요. 목 어깨 통증은 눈의 움직임이랑 직결된다고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시선 따라가게. 가슴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네, 팔을 쓰지만 계속 다른 데다가 인지를 주셔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요런 거 챙기세요. 이거 챙기지 말고 요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 이민도가 너무 크니까. 5, 그리고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쓸 때 불안한 관절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잡는 것도 좋고 밴드 감아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안정감을 하나 두고 그대로 동작을 하게 하면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동작을 할 때 이쪽 어깨 견갑을 다 통과하는 이런 부분에다가 밴드를 이렇게 감아주기도 해요. 칭칭 감아놓고 아니면 제가 여기 이렇게 잡아요. 견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이게
심플하게는 피부 수용체, 이 피부에 있는 감각을 확 끌어올려주니까 머리에서 안정감을 느껴서 힘을 더 잘 쓰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깨에 지금 뭔가 이전과는 다른 세팅이 들어간 거예요. 밴드를 건 후에 어깨는 다른 어깨인 거죠. A가 B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던 힘도 쓸 수 있는 거고, 평소에 통증을 일으켰던 동작도 통증 없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밴드 걸고 하는 거 진짜 좋으니까, 만약에 손으로 잡는 거 이외에 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다 하면 어깨 라인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자극을 주시는 것도 추천해요. 자, 오늘은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은근히 눈의 움직임을 계속 강조를 좀 했어요. 목 어깨 통증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눈동자의 움직임이랑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자, 눈동자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머리를 딱 고정하고 이렇게 눈동자만 움직이게 하는 건 조금 난이도가 높고요. 지금 상태에서 어깨 통증이 좀 심하다면 움직이면서 눈이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팔을 움직일 때 확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뭘 보면서 내가 팔을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방금 뭐 앞에 있는 거울을 봤는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눈동자를 봤는지, 코를 봤는지, 아니면 어깨를 봤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타깃을 불분명하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눈동자는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눈이 불안정하면 목이랑 어깨로 긴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힘의 반도 못 써요. 진짜 쉬운 예로 우리가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할 때는 눈빛이 뚜렷하잖아요. 시선도 뚜렷하고. 근데 내가 자신 없는 동작을 할 때는 눈이 굉장히 많이 굴러다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천천히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눈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시선이 선명해지면 내 뇌가 굉장히 크게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면 뇌에서 내보내는 운동도 굉장히 정교하고 깔끔해지고요. 자, 목 어깨의 불편감은 호흡과 갈비뼈의 움직임 회복하고 양쪽에 있는 다리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시선, 내 눈의 움직임도 정교하게 잡아줘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